26시즌부터는 이글스 에브리데이 채널에서 한화 이글스 컨텐츠 더 많이 찍을 예정이고, 다른 팀에 대한 컨텐츠도 찍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양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배가량 영상의 양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오늘 롯데자이언츠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롯데자이언츠가 이제 분위기 자체가 좀 뒤숭숭해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오늘은 뭐 그 도박 이야기, 도박 장관 이야기 말고 좋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영상들, 그 내용의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쪽에 맡기면 되는 거고요. 이제 법적 혹은 구단에서의 조치를 이제 기다리면 되는 일이고, 연습 경기 청백전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제법 있어가지고 뭐 한화 입장에서는 경계해야 되는 선수들이 될 것이고, 롯데자이언츠 팬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생각보다 전력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요. 한동희 선수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희 선수는 저는 그렇거든요. 우타, 특히나 이제 공격 쪽에서 이런 툴을 갖추고 있고 이런 포텐셜을 갖추고 있는 선수가 KBO 리그에서 적응하는 데까지는 정말로 몇 년 걸린다고 생각해요. 길게는 6, 7년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희 정도의 아마추어에서의 성과를 보여준 선수는 결국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노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1군에서 기회를 계속해서 줬고 그게 성공한 케이스라고 본다면, 한동희 선수도 물론 기회를 많이 줬었죠. 근데 이제 군대를 다녀와야 된다는 부분도 있었고, 네, 퓨처스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본인도 야구에 임하는 뭐 표정 자체가 좀 달라지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청백전 그리고 이번에 대만에서의 연습 경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14일 경기였죠. 타이거 호크스와의 경기에서 3안타 3타점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뭐 한동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변화가 됐죠. 물론 이 선수가 삼진 퍼센테이지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막 이렇다기보다는 뭔가 잘 안 풀리는 느낌도 저는 항상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많은 조정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3안타 3타점 경기도 있었고 득점권에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롯데자이언츠는 지금 나승엽, 고승민이 몇 경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한동희 선수를 3루에서 1루로 돌렸어요. 1루 혹은 지명타자. 그러니까 구단 차원에서는 이 선수에게 수비적인 어려움을 짊어지게 하지 않겠다.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지션을 부여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연습 경기에서는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 자체가 좋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손호영 선수가 외야로 전향을 했죠. 왜냐하면 내야 쪽이 한동희 선수가 전역을 했고, 뭐 나승엽, 고승민 이런 선수가 내야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나승엽, 고승민이 지금 공백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아마도 다시 내야로 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연습 경기에서 보여진 타격감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대만과의 경기에서도 2루타 3루타 연속 이제 터뜨렸고, 상당히 큼지막한 타구들을 계속해서 날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손호영 같은 경우에는 배드볼 히터죠. 본인의 그렇다 보니까 흐름에 따라서 컨디션이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타격감은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복을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손호영 선수에게는 어쨌거나 뭐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팀에 좀 누수가 생겼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기회가 왔거든요. 이 부분을 충분히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중견수 쪽에서 수비를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 중견수 수비가 아무래도 뭐 황성빈이라든지, 이번에도 김동현 선수 빠졌지만, 중견수 쪽에서 롯데도 딱 이제 포지션이 정해진 선수가 뚜렷하게 없다 보니까 손호영 선수가 중견수 쪽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혹은 내야 쪽에서 빈 공백이 생겼는데 거기를 손호영 선수가 들어갈지를 지켜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태양, 저는 작년에 이 선수 야구하는 거 보면서 와, 진짜 좋은 선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선수가 성장하면 기복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1군에서 초반에 보여줬던 모습이랑 뒤로 갈수록 조금 부침을 겪었는데, 그거는 뭐 젊은 선수들은 누구나 다 그런 부침을 겪을 수 있는데, 일단 지금 고승민이 빠져있기 때문에 2루 쪽에 가장 유력한 주전 선수가 이 한태양 선수가 될 것이고, 컨택 좋고 공 굉장히 잘 고르는 선수잖아요. 뭐 이 선수도 멀티히트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안타도 기록하고 도루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안정감 있는 컨택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한태양 선수의 어떤 활약상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컨디션 자체는 상당히 좋아 보여요. 투수 쪽에서는 저는 사실은 롯데자이언츠는 공격의 팀이다라고 이렇게 뇌리에 박혀 있지만,
오히려 롯데 이번 시즌은 투수들에게 기대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이 박정민 선수인데, 제가 배우 박정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박정민 선수는 실제로 드래프트 때도 뭐 2라운드 충분히 뽑힐 수 있는 재능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직전감으로 뛰기에는 오히려 드래프트 모든 선수 가운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역시나 2차전에 나왔고 2이닝 무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청백전에도 등판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워낙 이제 경기 운영 능력에서는 이 선수가 호평을 받았던 선수고, 좌타자 몸쪽으로 파고드는 변화구들이 상당히 좋았다. 페스트볼도 좌타자 기준으로 몸쪽으로 찔러 넣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신인 선수들이 타자들의 몸쪽을 찌르는 포심을 던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연습 때는 되는데, 이렇게 연습 경기를 통해서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건 이 선수가 충분히 기대해 봄직하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내비칠 수 있는 공이었죠. 특히나 이제 대학 레벨에서는 이 선수가 대학 다니다 온 선수잖아요. 대학 레벨에서도 이 체인지업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과연 이 체인지업이 프로 레벨에서 어느 정도로 통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쿄야마 선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4회 경기에서 두 번째 투수로 나왔고 2이닝 동안 7점 안 했고 3개의 탈삼진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포심 구위가 워낙 좋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커브랑 포크볼 이렇게 던지는데, 이 포크볼이 진짜 일본 선수들 던지는 그 날카로운 포크볼의 느낌이 딱 나기도 했었고, 포심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 사실은 처음에 데리고 올 때는 조금 반신반의했었거든요. 왜냐면 이 선수가 1군에서 지난 시즌에 많이 안 던졌어요. 롯데가 처음 데리고 올 때 선발로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글쎄 지난 시즌에 많은 이닝을 던지지 않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싶었는데, 이거 영상 봤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이제 막아내는 장면들을 이제 봤는데,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충분히 롯데자이언츠는 지난 시즌에 뭐 선발도 그렇지만 불펜 쪽에서도 양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그래서 몇 명 쓰던 선수들 말고는 믿을 만한 선수가 없었는데, 쿄야마는 어느 쪽에서 쓰든지 간에 쓰임새가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보심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김진욱 선수죠. 터질 듯 터지지 않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우타자가 그리고 아마추어 레벨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상위 레벨의 선수는 몇 년 후에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좌완 투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김진욱 선수, 하나이글스 하면 이 김기중 선수가 떠오르기는 하는데, 김진욱 선수는 그거보다도 훨씬 높은 티어의 아마추어 레벨의 선수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5선발로 가장 앞서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롯데 팬분들은 김진욱 선수에게 속았던 게 아주 길게 이렇게 쌓여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진욱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체가 워낙 좋고, 본인이 뭐 류현진 선수에게 막 체인지업 물어보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사실은 김진욱 선수에 대한 기대도 아직은 거둬들일 시점은 아니다. 그래서 대만과의 경기 2차전에서 4이닝 무실점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우타자 상대로도 몸쪽 승부 역시나 했습니다. 결국은 투수들이 가장 이 연습 때, 그리고 연습 경기, 시범 경기, 실전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몸쪽 승부를 할 수 있느냐. 몸쪽 던지다가 두드려 맞고 장타 허용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그리고 그 제구에 대한 커맨드에 대한 본인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한 부분인데, 이 롯데 투수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떤 멘탈적인 혹은 이제 기량적인 연마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번 시즌에 김준욱 선수는 어떤 출발을 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롯데자이언츠 불펜의 가장 큰 기대주라고 할 수 있는 윤성빈, 홍민기라는 선수들도 다 잘했어요. 이 두 선수가. 그래서 윤성빈 선수 뭐 워낙 공이 빠른 선수입니다. 윤성빈 선수는 결국 제구의 안정감을 잡아야 되는 선수고, 홍민기 선수는 지난 시즌에도 뭐 좌완임에도 불구하고 포심 150 때리고 슬라이더 이 두 구종만으로도 워낙 좋았었거든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 두 선수가 어떤 활약상을, 어떤 안정감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물론 지금 최준용 선수가 부상으로 언제 복귀할지 모르지만 김원중, 최준용, 정철원 이 세 선수의 쿄야마, 박정민, 거기에 윤성빈, 홍민기, 양적으로는 롯데의 불펜도 제법 쌓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윤고 나왕손 이런 공격 쪽에서의 포텐이 터지는 것보다 투수력 쪽에서 이 젊은 선수들이 성장해 줄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아서, 롯데자이언츠 그냥 이번 시즌 망했다라고 이야기할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악재가 지금 있기는 하지만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왜냐면 지난 시즌에 윤성빈, 홍민기 같은 선수들, 그리고 박정민이 대학 무대에서 보여줬던 활약상들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즌은 롯데의 반등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스의 브리드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치자. 칠 때 됐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구나. 이거야. 여러분, 벨라루스 최고의 과자, 넘버원 과자인 메가칩스입니다. 감자칩류 중에서는 제가 먹어본 중에 최고인 것 같고, 비주얼이 되게 독특하죠? 길게 나오는데 먹기도 되게 편해요. 뭐 피자 페퍼로니 맛, 오리지널 맛, 매운맛도 있고 종류별로 다양한데,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또 특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지금 더보기란 보시면, 그리고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하나면은 이제 다른 과자 필요 없습니다. 맥주 안주로, 야구 보시면서 맥주 한 잔 드시면서 드시기에도 너무 훌륭하다라는 거, 메가칩스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